안녕하세요. 성산케미티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당일 관심주인데요. 얼마 전부터 제가 계속 페인트주하고 교육 영상 관련주를 찍고 있는데 요즘 시장에 들리면서 좀 밀렸죠. 자, 시장에 밀렸을 때 이 종목들이 과연 추세를 유지하고 있나 깼나가 중요해서 추세만 유지하고 있으면 시장이 살아날 때 강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벌써 노루페인트나 중앙페인트가 사실 급등을 했어요. 영상 찍고 나서.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준비해 볼까 하다가 아직 그렇게 월봉에서 크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또 인플레이션 관련주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페인트 대장주인 노루페인트를 보면 오늘 6%째 밀렸죠. 좀 크게 밀린 편인데, 자, 월봉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잘 살아있죠. 그러면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예전에 이 뚫어놓은 자리, 그러니까 5개월 선이 산처럼 볼록 솟은 자리가 강력한 매물대이자 변곡점의 자리가 되는데, 주식은 이 자리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크게 상승하는데, 이번 달 저점이 여기 찍고 돌아나간 거죠. 역시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잘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루페인트의 주봉 차트를 보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긴 해요. 자, 지수가 이틀간 밀리면서 이렇게 5주선을 위협하고 있는데, 5주선을 깨게 되면 물론 순간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목요일, 금요일 이틀 안에 5주선 위에만 다시 올려놓으면 계속해서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서 노루페인트는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21선, 이 노란색 선 굵은 게 21선이 황금일선인데, 이 황금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목요일, 금요일 날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돌아나가면 다시 한번 이 급등했던 이 추세에 힘입어서 그냥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루페인트도 버리지 말고 관중해 놓고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조광페인트죠. 자, 조광페인트가 어제 상한가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쭉 밀렸죠. 물론 이 친구가 보면 월봉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지금 이제 60개선 뚫고 나가는 위치에 있어요. 따라서 60개선 돌파할 때가 제일 좋은데, 물론 이번 달에 쭉 밀려서 60개선 안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 달에 60개선 안착하고 다시 돌아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 60개선 위에서만 있으면 돼요. 자, 주봉에서 아직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지금 시장에 밀려서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주봉에서 5주선 위에서만 잘 끝나주면 예전에 비해서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거래량 이꼬로 돈 이꼬로 힘이죠. 자,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번 주에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다시 5주선을 찍고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5일선 기준이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5일선 기준으로 다시 한번 찍고 돌아나가면 다시 고점까지 또 가죠. 그러니까 이 5일선을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화페인트인데요. 삼화페인트가 원래 예전에 대장주였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다가 조정 들어온 거죠. 2달간 엄청나게 강력했어요. 이 친구에서 2달 동안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조정받으면서 착착착 5개월선 딛고 올라가죠. 따라서 5개월선 가격이 12,290원인데 이 12,2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삼화페인트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최초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할 때는 5주선 이탈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1월 15일처럼 5선을 딱 이탈하게 되면 중요하게 깬 자리를 깼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들어오죠. 자, 그래서 20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아직 삼화페인트는 20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착착 차고 올라가기 때문에 20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고요. 깨면 바로 손절. 그렇지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 관련주는 버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이 강남제비스코도 보면, 자, 월봉에서 이 조합페인트처럼 이렇게 60개선 돌파해 놓은 거죠. 2달 전에. 3월 달에 돌파했는데, 자, 3월 달에 돌파해 놓고 저번 달에 안착. 이번 달에 다시 돌아나가죠. 우리 60개선 안 깰 거야. 우리 추세 살아있어라고 이 주식이 말해주는 거죠.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60개선을 만나는 좋은 위치에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오늘 그 시장에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5주선 이탈하지 않았죠. 상승 추세 하락과 상승의 확정 5주선이에요. 상승할 때 단 한 번도 5선 이탈하지 않았죠. 조정이 들어오지만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5선만 깨지 않고 잘 돌아나가면 순간 급등할 수 있는 게 강남제비스코니까, 자, 강남제비스코도 오늘 21선 찍고 돌아서 나가는 거니까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교육 관련주인데요. 교육 관련주가 이제 대기업 멀티 캠퍼스 비상교육 이렇게 찍고 있는데,
사실 교육 관련주가 약간 정치 테마주죠. 일자리, 청년 취업 관련주. 이렇게 돼가지고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데, 사실 정치 테마주는 처음에 인맥주로 출발해요. 인맥주로 출발했다가, 나중엔 정책주로 가죠. 그래서 정책주가 훨씬 더 좋은데, 자, 비상교육이 어제 새벽 영상에 찍고서, 한 11% 갔다 왔어요. 순간, 뭐 매도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 잘 나셨을 테고, 매도 못하신 분들은 이제 말이 다시 떨어졌는데, 사실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죠. 긴 꼬리몽이 생겼고 정고점 맞고 떨어졌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주식의 정답은 월봉에 있어요. 그래서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닌 이상 낮죠 위치가. 자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정고점 근처 맞고 떨어진 거예요. 매물대죠. 이 정고점에 많이 물려셨던 분들이 이 자리만 알아 난 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변곡점 2개 중에 밑에 걸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 이 자리 깨면 무너지기는 해요. 그러면 자 몇 달간 고생시키죠. 5개월선, 20개월선 이제 떨어질 때 고생을 시키는데 이때 결정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을 두고 한두 달 더 들고 가서 수익을 낼 것인가 아니면 손절 쳤다가 다시 살 것인가 이게 본인의 판단에 맞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어쨌거나 두 번째 지지선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쁘지 않고요. 두 번째 지지선이라는 게 가격적으로는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 언제냐면 5월 4일의 저점인 7,770원을 기준으로 찍고 돌아섰기 때문에 이 자리만 안 깨면 돼. 이 자리 깨면 한두 달 각오하셔야 돼요. 하지만 깨지 않으면 순간 또 급등할 수 있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안 깼을 때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되고요. 깰 자리를 깨면 이제 하락으로 이어지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요. 오늘의 긴꼬리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 나타났다면 좀 큰 문제가 돼요. 하지만 월봉 바닥에서 밑에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모든 주식엔 주포, 즉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여기 대량거 여기서 였죠. 월봉에서 이런 데서 사가지고 오늘 팔았다? 말도 안 되죠.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자 내고 뭐 내고. 그러니까 전혀 아니고요. 매집했다고 보는 게 맞고 거래량이 빵 터졌죠. 지금 그러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잘 지키고 있고 오늘 순간 급등한 거는 자,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세력이 아니니까 매집했는지 어쨌는지 어쨌거나 그래도 이런 거 형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즉 21선 밑에서 이를 돌파하려는 대량 꼬리가 달린 건 이쪽에 있는 매물대 소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이때도 아마 일자리 관련해서 급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교육도 꾸준히 자,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멀티 캠퍼스를 보면 자, 역시 월봉의 위치가 낮죠? 월봉의 위치가 이렇게 높은 데 있는 즉 많이 올라간 게 없는 주식이라는 얘기야. 싸다는 얘기죠, 주가가. 높은 위치가 낮은 위치에 있는데 5개월선,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5개월선이 황금 계열선이 20개월선을 그냥 뚫고 나갈 위치에 있죠. 우리 골든 크로스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어디서? 월봉 바닥에서. 월봉 상단이 아니라 월봉 바닥에서 누군가 이 물량을 산 거죠. 이 산 물량보다도 밑에 있죠.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파랗게 거드린 선이 60개월 선인데 60개월 선 맞고 떨어질 확률은 있어요. 이 친구 저번 달에도 그랬는데 거꾸로 60개월 선 뚫고 돌파 안착하면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지금 매수는 굉장히 저점에 사는 싸게 사는 매력이 있는 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중기 추세 상승은 항상 5주선이에요. 하락도 5주선이에요. 5주선이 깨놓으면 크게 무너지고 깨놓으면 조정, 깨면 조정이죠. 근데 거꾸로 지금 이 친구 저거 3주 전에 깼지만 다시 돌파해 나가고 있죠. 시장이 무너지면서 무너지긴 했지만 목요일, 금요일 날 오선 위에만 올라오면 추세가 잘 살아있고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정책 관련주, 그러니까 그 정치 테마주로서 일자리 정책주인데, 인맥주라고 그러죠. 정치주 할 때는 인맥주하고 정책주가 있는데, 처음에 인맥주가 떼어요. 그래서 이제 웅진 같은 인맥주, 그러니까, 누구라고 방송이라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쨌거나, 웅진 같은 인맥주 같은 게 많이 올라갔죠. 수종 들어왔는데, 이런 인맥주 다음에 반드시 정책주가 뛰기 때문에 이 정책주로서 비상교육과 멀티캠퍼스 꼭 관심 있게 보시면 나중에 좋은 수익 한번 안겨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이 종목은요 바로 상한가가 한다거나 크게 급등한다거나 꼭 올라간다는 걸 절대 보장해 주진 않아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분의 판단이 중요하고요.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판단할 때도 이거는 흥상개미티가 하는 말이 좀 일리가 있다. 그럴 때 매수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봉에서도 멀티캠퍼스는 좋죠, 상황이. 오늘 시장에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5일선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5일선과 21선을 딱 돌파하고 나가는 순간 크게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멀티캠퍼스도 꼭 관정해 놓고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교를 보면 대교는 더 좋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습니다. 제가 긴 꼬리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결국은 다 돌아서 엄청나게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데, 자, 이렇게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 대량 거래에 들어온 자리가 역시 월봉이 이런 데가 아니죠. 낮은 데서 누군가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 관련주로 매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주봉에서도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5선이 있는데,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꼬리를 닫았지만 다시 조정받고 5선 돌파하고 있죠. 오늘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5주선을 회복해줬어요. 목요일 금요일 날 5주선 위에서만 돌파해주고 회복해주고 날아가면 순간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대교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의 상황도 좋죠. 자, 예전에 이 5일선, 즉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이 5일선이 언덕으로 둥그스럽게 돌아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이 자리 깨게 되면 다시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를 지키고 나갔죠. 오늘 오지도 않았어요. 나 이 자리 지킬 거야. 그러면서 다시 21선에 붙여놨기 때문에 시장 살아나면서 21선 위에서 땅 출발하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게 대교니까 정책 관련주인 비상교육, 자, 대교, 멀티캠퍼스 꼭 신경 쓰시고요. 페인트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추세가 안 끝났기 때문에 역시 같이 오늘 당일 시장에서 조금 관심 갖고 보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이상 오늘 당일 관심 주었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원칙에 맞는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